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장초반 탄력을 지금 대부분 반납한 네. 오후장입니다. 코스피는 아쉽게도 결국은 파란불을 깜빡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는 간부합 수준이죠. 그쵸. 자, 오늘도 그래도 이 랭킹쇼 효과, 요즘에는 오장에 긍정적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해보면서 플러스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렇죠. 어제 오후장부터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훈풍에 그리고 밸류업 지수로 인한 효과,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요, 한 가지 종목으로 보통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큼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110만 9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네. 오늘도 역시나 탄력이 엄청났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좀 얼마까지 오르게 될까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이 큰형님이 이끌어줄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일 텐데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죠. 역시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게 네. 딥페이크 관련주들. 게다가 또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맞아요. 다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매일매일 바뀌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매 종목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랭키쇼의 종목 진단 신청하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도 바이오도 그리고 일부 또 2차 전지까지 다시 오후장에 불이 붙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끌어오르길 바라보면서 랭킹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1,400분 가까이 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따상님 오셨어요. 통님 바이오주인가 봐요? 통님에게 무슨 얘기죠? 그래요? 바로 위에. 토마토 진코통이 유한양에 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받아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서다키님, 랭킹쇼 효과를 선반영했다고요? 이 선반영이란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닥 좋지 선반영 않아요. 말고 그냥 이따가 그대로 오후장에 그렇죠. 하던 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후장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딱꼭 핫스파이시마님 오셨고요. 병옥님 그리고 한명환님 오셨습니다. 명환님께서 네. 오늘은 제주 시니어에서 제주 관광 왔는데도 만사 최초로 아이고, 출근요. 감사합니다. 개근상장 주세요. 버스 안에서 정치 중입니다. 그래요. 거근상장이라고 하길래 뭔가 네. 했는데 오타가 나신 것 같습니다. 개근상 드리고 싶어요. 상장이 있다면 어떻게 마련을 한번 해볼까요? 명환님 일단은 제가 구두로 개근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아주 매일 잘 들어오시니까 앞으로도 자주 들어오시면요. 명환님 얘기는 꼭 안 빼놓고 읽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고다람쥐님 저는 처음 뵙는 분 네. 같은데 코스맥스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무주식 상팔자 이거 네. 닉네임이 딱 사로잡히네요. 무죽시 상팔자님 그전에도 제가 뵙던 것 같긴 네. 한데 오랜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주미김님 에이징랜드. 종대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고요. 한국가스공사. 권정란님은 LNF. LNF. 오늘 여기저기 분야별로 종목 진단 맞습니다. 아주 굵직한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상님, 저도 토마토 애청자죠. 그래요. 애청자분들은 저희가 빼고 있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무리스님께서는 WCP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귀숙님 귀숙님. 개근상은 당연하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귀숙님은 이미 저희가 마음속에서 개근상을 맞아요. 수여해드렸습니다. 자, 귀숙님도 저희가 무조건 읽어드리는 네. 거고요. 베리나님. 네, 베리나님은 처음 뵙는데요? 처음 봬요. 그래요? 자, 그리고 강성님과 용희님 오셨고요. 네. 캐서린님께서는 오자마자 삼양식품 걱정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음식료의 대장주일 텐데 삼양식품이 내려가서 걱정되시나 봐요. 자, 그리고 코코야옹님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무주식 상팔자님께서는요. 현장에서 휴식 시간에 들어오셨다고요. 와, 오늘 랭킹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지부터가 좀 난다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짬 내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자, 지금 그러면 인사를 충분히 나눠봤으니까 오늘 랭킹쇼 주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중국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중국이 핫하니까 중국으로 그냥 가봤어요. 그렇죠. 오늘 어제 마감 시황 때 바로 맞아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경기 네. 부양에 대한 그 1조 원 플러스 알파의 1조 위안이죠.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장에서는 화학주들이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섹터로도 그 매기가 쏠리고 있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까지 그렇죠. 오늘 불기등을 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랭킹 주제를 중국으로 잡아봤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막 여러 개 찾아보다가 네. 살짝 부정적일 수도 있긴 한데 키워드 한번 이렇게 중국 만나봤으니까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네,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좀 담아봤거든요. 의미 부여를 지나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래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물어봤을 때 예스 비중이 높은 탑5 국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상당히 모호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요. 자, 중국에 대한 각 나라의 의견들, 네. 호감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탑5인가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이 저기 있군요. 한국이 5위 안에 들고요. 그런데 한국 수치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청소년들한테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위부터 5위까지 국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1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한 가지 채팅창 반응 좀 읽어드릴게요. 네. 도란표님께서 오늘 주제가 왜냐면 도란표님이시니까 그렇죠. 아마 여기에 친밀한 도란표님 관계를. 계시면 네. 1등은 도란표님이실 것 같거든요. 위치가 아무래도 중국의 부정적인 입장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자, 방울 리토마토님께서는 5위를 한국으로 그리고 서다케님은 1위를 1위를 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의견도 용희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리스님. 분리막을 중국 버리고 한국 거 써야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중국 아웃!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요. 저도 은둔의 토마토 중독자입니다. 은둔 지금은 아니신 거죠? 네. 대놓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WCP 꼭 좀 진단해 달라는 말씀. 아까 WCP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반응들 과학님도 싫대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중국의 호감도 설문조사 결과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나라 네.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하나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종목 진단을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네. 모셔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 따상님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SP소프트입니다. 네. 9,770원이고요.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이슈가 사라졌다고 봐야 하나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P소프트 그래요. 사실은 지금 오늘 주가 말고 그렇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8월 5일 시장 급락 때까지 7,000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SP소프트 그 전에 3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요. 27,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인데 여름 무렵부터 계속 밀려서 7,000원까지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반등을 좀 주나 싶다가 다시 또 바닥권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SP소프트의 미래 과연 반등의 기운은 이제 아예 없어진 건지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해 볼 수는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P소프트입니다. 단기간에 이 종목 좀 빠져나오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단기로 승부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현재,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 2번 가고, 그 다음에도 급등해서 상장하고 나서, 그래서 뭐, 따상, 이렇게, 상한가 따라가는 게 따상이죠. 그래서 아마 상한가를 가서, 만약 이날 첫날, 8월 20일 날, 상한가가 30% 갔는데, 만약에 이때 가서 수익 중이었다면, 20%는 수익이 시가가 났는데 왜 안 팔고 지금까지 있었는지는, 단기, 따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지금 결과입니다. 따상은 상가 무너지면 바로 팔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다가 안 가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가가 16% 뛰었어요. 21일 날. 그러면 상한가 갔다가 16% 뛰어서 그러면 1분봉이나 이럴 경우 1분봉 보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봉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전 1분 좀 위에 있지만, 그래서 60분봉을 보더라도, 갔다 내려올 때 보시면 시가가 이렇게 곧갔다가 그냥 쭉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반전 없이 끝없이 내려왔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가 산 가격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가는, 여기서 아침부터 못 팔았다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반전할 때 정확히 1,300원, 1,300 이상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테마주를 매매한다면, 그 테마주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게, 저는 전환사채로, 교환사채를 하는 거, 요게 이제 정종 공시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올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상한가 갔으니까 갔었겠죠. 아니면 따상인데, 내려왔을 때 이렇게 9,700원 이렇게 샀다면, 단기 투자자도, 실패하는 거고요. 따상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SP소프트는 뭐 회사 상호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데, 제가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말, 23년도 초에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클라우드, 서버 센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미국의 아마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 서버 센터를 만드는 거죠. DB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걸 DB 센터에 만든 상태에 그것을 이용하는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12년도 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대다수 같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로 CPU를 이용한 메모리와 CPU를 많이 필요해서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부터 23년도 초는 AI 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 시대가 아니라, 물론 요것도 기반하지만, GPU죠. GPU가 급격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요것을 대비를 별로 못한 기업들은 거의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뭐 인텔도 그렇고 CPU하고 메모리 쪽 이렇게 가다가 망가지고 있죠. GPU, 새로운 혁명을, AI 혁명을 일으킨 GPU 1등주잖아요. 그럼 1등주는 엔비디아는 끝없이 갔고, 이게 바로 그 시대에서 변화만 해서는 안 되고, 완전 혁명적인 뭔가 바꿔야만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카카오도 안 가고 네이버도 안 가고 다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엔비디아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기업은 이미 시대가 좀 지나는 거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돈이 안 되면 경쟁만 심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 16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어요. 작년 연간 48억 정도 냈는데 한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이 지금 2천억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석하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70, 80배 정도 됩니다. 엄청 고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한번 올릴 때 이것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습관 때문에 이것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그것처럼 물량이 순식간에 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다시 어떤 이슈로 갈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한 의견을 드리고 다른 거 가지고 요즘 낙폭과대 우량 주면서 낙폭과대 업황 좋아지고 큰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시작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걸 가지고 마음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이고요. 테마가 어떤 테마는 여기 가서 풀어도 쉽지 않는 그런 테마주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SP소프트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잘 가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가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SP소프트에 대한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네. 저희 채팅창 분위기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독돈님, 뭔가 닉네임부터 뭐야. 한국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중국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중국 그렇죠. 수출 46% 하던 한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 수교를 해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살짝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나라 이렇게 뽑아봤지만 마냥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자 이런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어떤 맘님도 소라맘님이셨나요? 그쵸? 중국에 계신다고 하셨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 중국이랑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강성님 윤행 후문으로 퇴근했나요? 후문 지키라고 했는데 후문에 뭐 누가 있나요? 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최은영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 미란 김님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미란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 진단 네. 신청해 주셨고요. 용희님은 셀트리온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다양한 종목들 진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저희 그리고 항상 아시죠? 뭐 초반에만 접수 쫙 받아놓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거의 랭킹쇼 끝날 때쯤에 들어온 종목도 바로 받으는 그쵸. 경우도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면 바로 문의 남겨주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래요. 종목 진단 해주세요. 다음 종목은 그래요? 최고다람쥐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을 뽑은 이유가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힘을 잃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했잖아요. 이 종목도 대표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고요. 15만 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쭉쭉 올라가죠. 윗골이 살짝 달렸는데도 9%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여름 때 한참 주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쭉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화장품주들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13만 원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로 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좀 내려올 때 고가에 사셔서 좀 물린 것 같습니다. 여기 20만 8천 원 갔다가 6월 달에 가서 지금 내려왔을 때 아마 15만 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 싸다고 샀을 때는 주식을 좋은 주식도 실적이 좋고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시세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법입니다. 미리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부 다 내용이 다 애널리스트들 분석해서 내놓습니다. 보고서를.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보고서를 보고 좋다면 여기서라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라 사든지 해야 되는데 파동에 근거를 하면 하나의 큰 파동이 크게 두 개가 나오고 내려왔을 때 사게 되면 반전에서 본전을 할 수 있는데 큰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현금이 가장 위험한 종목이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돈을 못 버신 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 살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주식을 따라잡지 않고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저 고점에서 전부 다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작년에 하반기에 양극재 물리신 분들이 그전부터 양극재는 100배씩 50배씩 올라가 가만히 갖고 있어 50배씩 먹을 수 있는 10배는 기본 먹을 수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니까 전부 다 물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코스맥스는 글로벌 최고의 회사입니다. ODM 화장품 ODM 회사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화장품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조 5천억이면 사실 이 정도면 평가가 좀 1조 5천억이니까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 10배면 2조잖아요. 그러니까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이제 이게 한 5천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 가정도 5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9조잖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가 훨씬 더 고평가돼 있고 물론 좀 여러 가지 업종 비즈니스 조금 다른데 그래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쌀 때 사놓으면 주식 먹어요. 항상 비슷하죠. 그러면 많이 폭락했을 때 주식 사놓은 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갔을 때 내려와서 사가지고 그렇고요. 물론 오늘 뭐 경기 부양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화장품 좋아요. 중국이 계속 중국 관련된 매출은 계속 줄었고 뭐 오히려 적자나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부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양을 하게 되면 수혜는 화장품도 수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정도 부양해서 저는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도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됐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 내가 산 가격이 아마 여기서 팔아야 될 때 사신 거예요. 15만 원 정도면. 이 주식은 그냥 지난번에 이때 당시 7월 달에 이미 6월 달이죠. 여기 7월 달부터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꺾였을 때 이미 다 하고 여기서 수렴하고 추세가 오르가다가 끊는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사시니까 여지없이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반등할 때 꺾였을 때 그 가격 정도밖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120평 돌파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14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 드리니까 거기 갔을 때 일단 절반은 팔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앞으로는 주식은 현금이 좀 갖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박스권 중간에서 박스권 돌파하면 여기서는 100억, 1000억을 사도 이 주식이 물릴 열매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 메리트가 좋은 주식들이 이제 이건 가격 메리트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전체 이 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기는 사실 15년도 고점이 화장품 가장 좋을 때가 15년인데 그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면 시세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고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에 꼭 팔아주시고 많이 가더라도 최종 목표가 17만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때는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3만 5천 1차 목표가 가면 비중을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7월부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전략도 꼼꼼히 세워두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새로 와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명진님 오셨네요. 네, 황금부자님, 큰들님, 김용님, 졸파고님까지 주르륵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졸파고TV님께서 이거 좀 안타까운 말이죠. 왜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증시는 그리 좋지 않네. 약간의 한탄이 섞인 소리라고 할까요? 맞아요.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졸파고TV님도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시죠. 그쵸? 좋은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자, 종목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를 봤거든요. 탑5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 5위입니다. 어딜까요? 두둥!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80%네요. 그쵸.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네. 80명이 부정적입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저 이거 질문을 정확히 좀 캐치하고 싶은데 이 질문이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봤길래 80%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뭐야? 그 질문에 네. 그냥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국가 순서라고 얘기가 돼 있었고요. 네. 2022년 조사인데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2년 사이에 부정적인 인식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였는데 그 해가 코로나 때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해였다라는 점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공개를 네. 해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니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에 오후장에 힘을 더 보태는 모습들이었는데 과연 오늘 수요일장은 어떨까요?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
양대 시장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 오늘 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0.16%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63,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을 보니까요.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고 SDV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기술 제휴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해서 SDV와 스마트폰의 연결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맞손을 잡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느덧 이 하단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상단 부근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8월에 기록했었던 그 저점을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 16만 7천 원이 저항이 되고 있는데 이 선 뚫어낼 수 있을까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 일단은 젠슨 황이 주식 매도, 엔비디아 쪽의 주식 매도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요. AI 성장세가 둔화될지 HBM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뚜렷한 재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센즈랩이 올라와 있는데요. 14%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장 센즈랩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TX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글로벌 위협정보 플랫폼 바이러스 토탈의 연동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센즈랩의 주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1%의 조정입니다. 15만 원 선 중반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태성의 주가가 2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동안 검토를 해왔었던 공장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서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의 비밀 유지 협약 체결이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공급 계약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비아디까지도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12일에 이런 공장 부지 매입 소식이 나왔었던 태성, 모처럼 다시 한번 큰 폭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5만 6,500원에 13%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인민은행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준율에 대한 인하, 또 추가 인하 가능성, 여기에 영레포 금리, 정책 금리를 또 인하하고 0.2%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또 기존 주택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평균 0.5%포인트가량 인하하는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바이오가 6%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지난 7월부터 해서 강세를 보여주다가 내림세를 기록했었던 마리아나 관련주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장에 5,000원 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9만 원 선에 걸려 있습니다. 좀 하락을 아까 장중에 하나 싶더니 다시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9만 300원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엑셀 세라퓨틱스가 6%까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신규 상장 제약 바이오주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KBI 메탈이 8%, 이구산업 역시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이러한 경기에 민감한 금속들이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구리 가격 쪽에서 이런 부양책에 따른 반응이 나오면서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군들부터 해서 비철금속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이 시각 현재 4%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정말 꺾이지 않는 이 배터리주 가운데 가장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전구체 관련주이고요.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6.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코리아 밸류업 지수 30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100여 개, 딱 100개의 우수가치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포스코 DX가 포함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9.4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초 암 치료 관련한 양성자 가속기 이에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한 차례씩 움직였었죠.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양성자 가속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구산업이고요. 7% 가까이까지 상승은 하는데 장중에 18% 상승해서 탄력을 놓치면서 둔화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가 13%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 이스트소프트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라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을 소개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주최한 행사에 이스트소프트가 시연을 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까지 사로잡았다라는 소식 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의 하락, 신일본 제철의 1조 1,000억 원 가량의 블록딜 일단 결정을 했고 언제 매각할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량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가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평지 엘리트가 20%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해 엘리트의 가치 부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 상해 엘리트 쪽에 프리미엄 교복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는 형제 엘리트 또 마침 지난 실적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동남아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기계가 0.4% 마이너스고요. 장중에 19%까지 올랐다가 하락입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화천기계, 화천기공, FN가이드 이들 경영권 분쟁이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또 변동성에 노출이 됐고요. 한미반도체가 2%의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효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은 일단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좀 그 가치가 가려졌었던 북미 쪽의 코스RX의 가치를 지금 주목해 볼 시점인지 아니면 실적 부진을 봐야 될 것인지 의견 주시죠. 네, 왕년의 화장품 대장주로 불릴 만한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해부터 좀 작은 화장품 종목들이 유난히 더 잘 갔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과거의 영광 다시 또 불태울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1등은 역시 1등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2015년은 화장품 시대 중국에 엄청 성장하면서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쓰기 시작해서 한 거의 7, 8년 동안 10년 동안 거의 잘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모레퍼시픽 기업이 중국에서 뭐 명분 취급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있고 화장품이 고성장이 멈추고 나서 했을 때 이 아모레퍼시픽이 기존에 그 중국에만 판매하고는 안주했기 때문에 거의 계속 세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1등이 계속 1등 할 거라고. 1등 혁신을 해도 요즘은 살아가기 힘든데 1등이 혁명을 일으켜야만 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갔으면 초기는 성장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들은. 근데 중국이 성장을 못하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법인 관련된 중국 법인은. 그러면 거기에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 게 기업의 의무고 오너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결국은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의 가장 큰 시장 미국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아마존데이에서 프리미엄 아마존데이에서 화장품이 1등, 3등 안에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 지금 기존에 인수했던 자회사 편입했는데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를 지분을 19년도 21년도 참 그때 지분 한 1,800억치 사고 38% 사고 이번에 다 사가지고 거의 95% 정도 사서 그럼 9,300을 들여서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관련 회사를 사서 자회사를 편입하고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마 늦었죠. 이제 1등이 정신 차리니까 계속 다시 1등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단기 매매도 하지 말고 정말 장기매 좀 잠깐만 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계속 중국만 기대고 있으니까 늘 중국이 안 되니까 계속 실망 올라가다 실망 안 됐습니다. 아예 다 포기했습니다. 올해도 잠깐 하다가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보지 않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이제부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걸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실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도 기관들이 하고 또 많이 샀다고 기관 그 한 방에 때린 거예요. 이익 났으니까. 그러면서
실적이 쇼크라고. 지금 실적 안 나온 거 다 압니다. 중국이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하지만 미국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미국의 실적이 나오면 중국 시장은 훨씬 큰데요. 미국에서 하려면 다시 새로운 영광을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18만 원, 내년 20만 원 또 갈 수가, 이 최근에 고점, 24년 고점은 당연히 돌파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 모멘텀이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든 다른 주식도 우리나라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안주하면 그냥 도태되고 말고요. 그나마 중국을 기대고 있으면 또 도태됩니다. 중국도 안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에 들어가는 기업 아니고는 손도 대지 마라. 단타 매매도 하지 마.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나빠도 장기 투자는 아주 좋은 시점이다. 지금은 뭐 당장은 중국 경기 부양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지만 다 이유가 그냥 모멘텀이라고 그냥 가는 건 아니죠. 미래가 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미국 시장을 보고 성공하고 있다 다시. 그래서 1등이 못하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1등으로 갈 거고 1등 뒤에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새로운 걸 딱 만들면 그때 초기에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살펴드렸습니다. 장기 투자 얘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볼게요. 프레젠트님께서는 오늘도 네. 밥 먹고 와도 안 오른다. 윤지창호행 하이어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프레젠트님이 갖고 네. 계신 거 그리고 뭐 우리 랭킹쇼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만 골라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그래요. 지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네. 아주 뭐 펑펑 오르는 거 정도는 그렇지 아닌 것 않아요.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수 위치 자체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있어도 아직도 손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좀 답답해 이런 체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크리스티 바바님, 단 한 주도 보유하지 마라. 동방박사 이렇게 이거 하셨는데, 근데 방금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아모레퍼시픽 좋은 얘기 해주지 좋게 않으셨어요?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예전에 했던 얘기를 네.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께서도 네. 다 오르긴 하는데 본전까지는 멀었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들 또 좋아지는 날이 반드시 또 오겠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같은 종목에서도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고민 계속 이어가 보죠.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유튜브 용인님의 종목으로 갑니다. 이거 뭐 제약바이오에서 아주 큰 형이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매수 가격이 좀 높습니다. 26만 원이고요. 비중은 17%. 다행히도 비중이 아주 많은 정도까지는 네. 아닌데, 가격이 좀 부담이 되네요. 자, 26만 원이면 보세요. 올 초 1월 2일에 나왔던 게 그때가 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답답함이 컸을 것 같고, 올 초 그래도 거의 근처까지 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얼마나 또 상반기 동안 괴로우셨을까요?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계속 가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셀트리온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약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이 매수 가격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까지는 지금 실적이 앞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의 문제는 이제 별로 없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라든 셀트리온은 가면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는 100만 대 돌파에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줘서 올라간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샀잖아요. 7월부터.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반도체도 팔고 있는 사이에도 이거 사고 있으니까 주식이 안정적으로 100만 대 가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좀 샀었죠. 근데 기간은 뭐 길어야 뭐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니까 그래서 추세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2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그러면 80만 원에서 있었으니까 바이오가 그러면 30% 올랐고 얘도 밑에서 16만 원 뭐 이렇게 하면 뭐 20, 30% 올라 비슷한 수익이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탄력성은 외국인들이 큰 손이 누군가 대형주기 때문에 초대형주는 시가총액 뭐
삼성 바이오는 뭐 70조 대고요. 셀트론 43조 대고 삼성 바이오는 76조예요. 그러면 40조 뭐 70조짜리를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사도 쉽지가 않고요.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꾸준히 사는 쪽이 있어야만 추세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추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수급이 확실히 집중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외국인 지분이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럼 아직 지분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구조고 셀트론 23%는 안 되니까 평균 정도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추가 매수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월봉상으로도 특별하게 매도는 아직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 목표가는 이 정도 평균 정도가 되니까 그럼 여기가 보면 한 25만 7천, 26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단가 근처는 간다. 26만 원 그렇게 보고 천천히 오래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보유하고 중기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 보유해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기 보유하시면서 인내를 약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최병호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호 전문가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오늘 렉기쇼 주제 4위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설문조사 결과가 네. 하나 나와 있는데 5위는 한국이었죠. 맞아요. 한국이 높더라고요. 80%. 여기보다 더 높은 게 또 어딜까요?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4위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네, 한국보다 살짝 높은 82%가 부정적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네. 미국이 1위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것 같은데 미국이 4위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보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좀 중국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두 국가보다 더 부정적인 나라가 세 나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주, 스웨덴, 지금 일본이 남아 있습니다. 스웨덴은 저는 네. 약간 좀 의외긴 저도 하거든요. 의외였어요. 어떻게 유럽에 게다가 이 북유럽 쪽의 나라가 여기 껴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길래 가지고 그리고 와봤습니다. 저는 호주도 좀 의외이긴 했는데 오늘 네. 채팅창에 호주 얘기를 두 분이나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랑도 의외라는 거죠? 네, 의외였다. 자, 그리고 우리 미라랭커가 투키디스의 함정 미중 갈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아주 재밌는 개념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꾸 전쟁 붙으면은 미중 갈등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갈등이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엑시콘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엑시콘도 오늘 좀 올라갑니다. 오, 흐름 좋아요. 5%대 반등 나오고 있죠. 윗꼬리를 살짝 달렸는데도 5%입니다. 엑시콘이 지금 평단가가 13,700원에 들고 계시고요. 10% 비중 들고 계신데 13,000원대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사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맞아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면서 10,000원이 위태위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0원까지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기대감 갖고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시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엑시콘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엑시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들이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반등 이상, 오늘의 반등은 사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아 나가는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도의 반등이라면은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내일 이제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일단 잘 나와야 되고 그 실적 잘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까지 좋아야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 지금 HBM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언급을 해준다면은 엔비디아도 올라갈 거고 뭐 전 세계 반도체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도 그럼 당연히 올라갈 텐데 가령 이제 반대로 실적이 뭐 덜 나왔다라든가 아니면은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못 맞췄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좀 흔들리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흔들림 이후에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먼저 빠졌어요. 국내 반도체는 더군다나 삼성전자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고요.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뭐 매도 리포트를 좀 냈는데 저는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리포트 내용이 너무 좀 이제 과하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너무 좀 특히 내년도까지의 HBM 시장의 성장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좀 무시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블랙웨어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바로 반등이 나올 거고 못 나오면은 한번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반도체들의 반등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올 때 그럼 엑시콘은 반등이 나올 종목이냐 그렇게 본다면은 엑시콘은 당연히 반도체 섹터 반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엑시콘은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개발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엑시콘 쪽에서 개발에 들어가고 개발을 하면서 계속 삼성전자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으면 엑시콘 주가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뭐 엑시콘에 이제 뭐 앞으로 장비 현재 개발하는 것 중에 보면 제일 유망한 게 CXL 쪽이죠. 현재 R&D 쪽이고 아마 이제 조만간에 CXL 쪽으로 납품된다는 뉴스도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에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엑시콘은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들고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일단 1차 그 가격대만 좀 설정을 하도록 하죠. 121선 잡습니다. 18,0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1차는. 그래서 요 정도 목표가를 가지시고,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다 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엑시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좀 운명의 날이 걸려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채팅창에서도 나왔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이 나왔고요. 1차적으로 18,000원까지는 홀딩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아이리스 님도 엑시콘 갖고 계셨나봐요. 그렇군요. 엑시콘 가자 하셨는데, 그래요. 엑시콘도 아마 팬층이 꽤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주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CXL 관련주들 참 맞아요. 좋아하셨던 분들 많죠. 그래서 엑시콘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캐서린 시인님께서는요, 호주에 계시는군요? 호주인의 중국의 반감에 한국인도 중국인과 같은 급을 가끔 받아요. 호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군요. 그런가 봐요. 아시안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뭐랄까요, 인종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차별 인종 같은 차별이라고 해야 느낌. 될까, 네. 이런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인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이런 건 사실 없으면 더 없어져야 좋을 됩니다. 텐데 네. 현실의 지금 인식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도를 체크하고 있는 네. 겁니다. 자, 그리고 방울 리토마토님, HBM 공급 과잉이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런데 엔비디아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한 물량만 만들기에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에러가 아닌가, 이거 좀 이거 너무 박하게 평가를 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같이 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진용님의 한질칼까지 종목 진단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 개 더 봐볼까요? 어떤 네.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미리 종목 쌓아두는 거 아닙니다. 바로바로 캐치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거 봐주세요. 뭐예요? 제가 뭐 하고 있게요? 뭐 하는 건데요, 이거? 핀 거. 그래.
저 놀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핑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많이 없어지네요. 재선김님의 네. 종목인데요. 핑거 9,480원에 17%입니다. 이 종목이 요즘에 주가 흐름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바닥권에서 주가가 지금 몇 배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STO 관련한 흐름이죠. 17%입니다. 내일까지 들고 가야 할지요. 9,380원에서 지금 13,000원대니까 주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많이 올랐어요. 자, 일단 여기서 팔지 한 번 더 끌고 갈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대마의 흐름을 타고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가니까 고민을 빨리빨리 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판단도 빨리 해야 돼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핑거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팔까요? 아니면 하루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일단 뭐 핑거는 이제 STO 관련 법제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법제화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법제화를 하기 위한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 STO 관련주들이 완전히 시세가 이제 꺾이는 거는 막상 법제화가 이제 될 때, 그때 이제 시세가 완전히 꺾인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은 법제화 기대감이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이제 올라가다 꺾이다 이러면서 종목들이 계속 펄떡펄떡 이렇게 펄떡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 되면은 또 뉴스가 한번 쳐주면 또 한번 급등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법제화가 이제 될 경우에 재료 노출성을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이죠.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가는데 오늘 뭐 이제 STO 관련 이제 법제화 저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뉴스를 보니까 ERP 쪽을 또 개발을 했는가 봐요. 3일 회계법인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AI ERP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움직이는 전반적인 이제 동력은 아무래도 이제 STO 관련 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9월 초에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것에 거의 뭐 3분의 2 이상 이제 어제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번 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만한 자리까지 올라왔죠. 제 생각에는 뭐 17%시니까 오늘 한 10% 정도는 뭐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내일 좀 보시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보면은 뭐 이런 지난 그 2023년에 11월 달에 이런 데들의 매물대가 좀 있네요. 그게 14,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올라오면 한번 매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14,000원 정도가 일단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좀 팔아주시고 내일 좀 올라간다면 팔고 그리고 뭐 분봉을 잠깐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12,390원을 딛고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12,39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절반 이상 파시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14,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얼마였죠? 12,390원 이렇게 뭐 보시면서 기술적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핑거 살펴드렸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죠.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꼭 한번 기억해 두시죠. 자, 핑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핑거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오늘 네. 채팅창에 지금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진칼, 트윈, 네.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종목 상담 쭉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특히 더 다양한 종목들이 네. 들어오는 날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에 보면 제약바이오 좋은 날에는 한쪽으로. 제약바이오만 쫙, 맞아요. 2차전지 좋으면 2차전지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은 정말 다양하게 뭐 국제가 종목부터 테마주들까지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서당깨님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HBM이 아니에요. 자, 재성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네. 정말 화려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을 한 하나 더 종목만 더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네, 다음 종목 진단은 이분이 여기 계시네요. 익숙한 네. 이름입니다. 미란 김님의 종목인데요. 모트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5% 들고 계시고 자율주행 어떤가요?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쓰게 되면 이걸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 쪽으로 반사수의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 10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 요새 올라가고 있죠. 반등 빨라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을 보셨다가 좀 이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이왕이면 수익 화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담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모트렉스 들고 계신데 자율주행 어떤가요? 라고 심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제가 자율주행은 가끔씩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8월 달에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발표가 10월 달로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모트렉스도 보면은 8월 초에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연기되면서 급락했던 거예요. 10월 이제 거의 이제 10월이죠. 뭐 다음 주면은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발표가 있을 걸로 보니까 이제는 모멘텀이 한번 좀 붙을 때가 됐고 또 요즘에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웨이모가 시카고 쪽인가요? 그쪽에서 상용 그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 지난달에 나왔었고 현대차하고 또 그 웨이모하고 맞손 잡았다 뭐 이런 뉴스도 또 나오고 중국 쪽의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나 부품들이 미국 쪽에 못 팔리도록 이게 27년도부터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뉴스들이 이렇게 꾸준히 좀 나와주면서 테슬라에서의 발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멘텀은 한번 좀 붙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제 뭐 보유를 좀 해보시고 단지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료 노출성으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발표일 한 2, 3일 전까지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가는 지금 뭐 정하기는 좀 힘든데 올라가 준다면 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보유 기간은 어쨌든 테슬라의 발표일 2, 3일 전 이 정도로 좀 잡으시고 지금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좀 매수를 좀 해볼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10월 10일 이벤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딱 정하긴 힘들지만 아무래도 15,000원까지는 봐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15,000원 구간대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죠. 3위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릴까요? 자,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과 미국, 이쪽이 5위와 4위입니다. 맞아요. 1, 2위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네. 거예요. 자, 아직도 스웨덴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이긴 한데 의외죠? 자,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어딘가요? 3위는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이 3위입니다. 83% 이렇게 나왔는데요. 몰랐는데 제가 스웨덴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길래 찾아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최근 기사도 뜨더라고요. 네. 올해 봄쯤에 스웨덴에서 중국인 언론인을 추방한 사례도 뉴스가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의외로 스웨덴과 중국의 감정의 골이 네. 많이 깊어져 있었다. 꽤 그 역사가 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유럽 국가 가운데 스웨덴의 이야기가 이렇게 3위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국가가 딱 2개네요? 이제 일본과 호주. 그렇습니다. 일본은 사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호주가 이 정도였나요? 의외죠. 자, 그러면 호주와 일본 1, 2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시 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아까 저희 시청자분에는 김미란 님이 계셨는데 네. 권미란 앵커와 함께 보시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미란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순위가 좀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2시 구간 1시간 간격으로 조회되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소폭의 상승 63,400원 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핑거가 21%까지의 급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핑거 STO 관련주인데요. 금융 플랫폼 개발 업체죠. 오늘 새로운 재료도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회계법인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의 ERP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RP, 익숙한 용어시죠. 전사적 자원 관리, 회사에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에 MOU를 체결했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회계법인사와 스타트업 대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센즈랩의 주가도 14% 오름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딥테크 관련주 그리고 제일 MNS가 26%까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GM이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장비 발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사를 선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일 MNS가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삼성 SDI와 40년 넘는 그런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배터리 공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믹싱 장비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 믹싱 장비 기업 제일 MNS의 주가가 오늘장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LK 삼양의 주가도 급등입니다. 16%까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인 이종기술 융합형 국책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개척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기술력이 쌓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 플러스 그리고 흥구석유가 1% 플러스에 그치고 있지만 한시 구간에 새롭게 들어왔고 지금 순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대왕고래 2차 개발 전략회의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3개월 만에 열렸고요. 1차 시추공 위치가 적정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 달에 투자 자문사를 선정을 하고 12월에 본격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각료 산정 방식 같은 제도 개선, 또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 같은 것들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화시켰다라고 하고요. 오늘 그 기대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태성이 25% 강세, 유한양행은 20%, 현재 2%의 조정을 받으면서 15만 3,400원 소폭의 하락 2% 제한된 하락을 띠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3%의 상승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K옥션, STO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진이 23%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진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이 협력 관계, SDV와 스마트폰의 연결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쪽의 협력사로서 스마트싱스 쪽에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에 24%까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9%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고요. 아까 잠깐 살펴봤었고 매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커스가 현재 13%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네요. 반도체주 반등과 함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10%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우리바이오, 포스코 DX, 엑셀 세라퓨틱스, 화천기계,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 시각에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7%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니팡 머지가 구글 플레이 인기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된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배터리 장비주 이 가운데 탑픽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각각의 탑픽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섹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화장품주냐, 요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배터리 장비주냐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이 섹터마다 탑픽 종목을 꼽아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예, 일단 그 화장품이냐 뭐 배터리냐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화장품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중국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13.6%가 올라가는데 근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잠깐 보면은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어제 이제 상당히 박수를 치고 오늘까지 쭉 올랐다가 차익 매물을 좀 맞는 모양새죠. 그러면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여기서 계속 V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국도 이제 경기부양책을 썼으니까 이게 과연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또 봐야 될 그 기간이 필요하죠. 옆으로 이제 아마 흐를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쯤 되면 이제 차익 매물이 한번 좀 맞을 때가 됐다. 그 이후로는 좀 눈치 보기를 좀 가져갈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중국에 기반이 있는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 그 기반이 있는 종목들은 좀 시세가 약해요. 하지만 화장품주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단기 매물을 좀 맞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쪽에는 3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는 단기 매물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 2차 전지 쪽에 장비주들 보면은 윤성 FNC 같은 경우에 오늘 뭐 11% 오르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밸류업 쪽에 속했기 때문에 올라간 모멘텀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또 PNT 같은 종목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서 가령 3분기까지 3분기, 4분기 올해에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제 화장품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건 시장에 달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가야지 뭐 화장품도 오르고 2차전지도 오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과 연동된다 봐야 되겠고, 하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조금 더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어디냐 보면은 제 생각에는 2차전지 쪽이고요. 2차전지 중에서는 저는 뭐 PNT를 제일 유력하게 봅니다. 뭐 지금 밸류상으로도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밸류상으로도 상당히 좀 10배 이하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R이 8배 수준이에요. 싸다 보고 있기 때문에 PNT를 제일 유력하게 보고 있고, 화장품 쪽에는 뭘 저는 보고 있느냐 하면은 저는 오히려 중국 쪽 그 대형주들보다도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때 전방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바닥 잡고 반등 나오기 초반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더 오히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대형주들의 중국발 모멘텀은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이냐 배터리 장비주냐 이렇게 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더 끌고 가도 되는 쪽은 우선은 배터리 장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섹터별로 눈여겨보시는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향으로 화장품을 바라보기보다는 미국 쪽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이 CNC 인터내셔널 제시해 주셨고, 배터리 장비주 내에서는 PNT 차트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와, 아니 고고식님께서 갑자기 채팅창 지분율을 확 높이셨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채팅창에 뭐가 한 분이 좋아 많이 말씀하셨길래 누군가 봤더니 고고식님이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장 이야기도 덧붙여 주시는데 네. 오늘은 코스메틱 데이군요. 아모레가 제닉이 오가닉이 얼마나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도 중간에 보니까 I'm 리얼님도 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종목 진단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진용님의 종목이거든요. 요거 오늘 아주 강하죠. 한진칼 보겠습니다. 이야, 한진칼 뭐 대단합니다.
이분 일단 매수 가격은요. 72,000원이고 8%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3년 정도 고생을 했다고 하십니다. 와, 이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긴지 아시죠? 3년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요즘에 주가 좀 올라왔고, 게다가 그 전에 매수하고 나서 저때 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아니죠. 저때 사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쭉 계속 내려갔다가 이제서야 올라왔습니다. 87,000원까지. 특히 오늘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뽑아냈죠? 자, 그러면 오늘 딱 저로의 팔 기회인 건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레벨업의 이제 시작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진칼입니다. 이 밸류 관련해서 좀 한진칼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쫙 올라올 때 오늘 팔까요? 아니면은 더 기다릴까요? 네, 한진칼은 뭐 오랫동안 좀 물려 계셨는데 너무 비싸요. 일단 밸류 프로그램의 그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아무리 이제 뭐 지수 수급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때가 2023년도인데 그때 428억 나왔습니다. 400억대인데 시총이 지금 5조 1천억이에요. 그러면 100배가 넘죠. PER이.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아무리 뭐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뭐 쓸 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의 수급상으로 뭐 수급이 좀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종목을 마음 놓고 지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점 부근이죠.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내일 또 뭐 차익 매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8%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도 이제 엄청난 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시세를 많이 주지만 내일도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이렇게 시세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따져봤을 적에 지금은 좀 매도를 해야 될 시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한진칼 그러니까 이제 좀 한진그룹 쪽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제 느낌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의 대주주들이 그렇게 주주들한테 그렇게 막 베풀고 그럴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짭니다. 제 생각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사실상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저는 지금이 이제 거의 뭐 팔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오늘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의 기다림 속에 결국은 이렇게 수익으로 가게 됐는데, 팔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욕심내기보다는 그쵸.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한진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한진칼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지금 채팅창에 데이식스 예뻤어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아무래도 오늘 좀 주제를 같이 선정해주고 계시는데 코스메틱. 화장품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연결됐군요. 감사드립니다. 데이식스 요즘에 인기 절정이잖아요. 네.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던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 사실 뭐 데이식스의 노래를 많이는 모르는데 예뻤어라는 그 노래랑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좋아합니다라는 노래 있거든요. 오.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왠지 예전 첫사랑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 그런 게 있어요. 종목 지나갈까요, 계속?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종대님의 종목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살펴볼 거고요. 오. 52,500원에 비중은 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올해 들어서는 참 랭킹쇼에서도 많이 종목 진단 오죠. 신청이 진짜 많이 왔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10시 15분쯤에 속보 하나가 떴던 게 뭐예요? 12월 달에 1차 시추 준비가 착착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또 3시간 전에 뜬 뉴스에 의하면 현행 조각료가 좀 불리해서 개편 방안을 좀 논의 중일 것이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잘 크게 움직임이 안 나오는 맞아요.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는 뭐 연관이 이게 되다 보니까 뉴스 하나 뜰 때마다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많이 됩니다. 참.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단가도 딱 고민되는 부분에 놓여 있는 네.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도 좀 음봉 전환이 됐고요. 좀 길게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봐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이제 그 유틸리티 주들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대왕고래 관련 이제 프로젝트 그 테마로 이제 엮였는데,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5만 원이 살짝 넘어가면 이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5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요. 고점에서부터 그리고 밑에 저점까지의 딱 절반 정도죠. 예,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또 매도가 나오기 마련이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 뭐 대왕고래 관련해 가지고 뭐 올라갈 만한 날에 빠졌다. 이거는 이제 올라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세가 이제 뭐 5만 3천 원 넘어가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뭐 수급이 이제 확 붙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이즈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사이즈도 커가지고 속도도 그렇게 붙지 않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금 테마에 엮인 종목,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테마주들은요, 5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5일선을 깼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또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반등 나와봤자 제 생각에는 뭐 10%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종목 가지고 대왕고래 관련 테마로 하지 마시고요. 대왕고래 관련 테마를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로 하십시오. 좀 사이즈 작고 뭐 밸브 쪽이나 아니면 철강 쪽이나 이런 쪽들 있죠. 그쪽들이 훨씬 더 탄력이 큽니다. 이 종목 가지고 뭐 테마주처럼 막 그렇게 수익 내려고 하시면은 답답하기만 하고요. 또 한 가지 뭐 무슨 요금 인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다. 리포트들은 그런 것들 많이 내지만 성장성이 없어요. 사실 요금을 인상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안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5일선 오늘 깼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아까 전에도 창호 앵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굵직한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리가 없는데 네. 요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묶이게 되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5일선이 깬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는 더 가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최은영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신세계 말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 가격은 2780원, 23% 가지고 계시네요. 2만 원대 매수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저때 사실은 그 2만 원 근처에서 주가가 많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왔죠. 12,390원까지 얼마 전에 찍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올라온 것 같지도 않긴 한데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하셨던 건 2만 원보다 더 훨씬 위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자, 다시 2만 원대 영광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2만 원대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왜 추가 매수, 이런 거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이 종목 내용상으로 앞으로는 전망이 있어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지지만 앞으로는 올라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추가 매수 일단 해놓고 나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은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빠지는 종목일수록 팔 생각을 하셔야지 빠지는 종목일수록 막 더 갖다가 물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물론 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일 거는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등이 막 나와가지고 내 본전가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이 종목은 이제 그 2만 원 이상 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그쪽 위쪽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기대도 지금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죠. 따라서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인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올라가봤자 14,000원이면 또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에 기대지 마시고요.
지금 장에서 핫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보면 꼭 움직이는 데가 뭐 2차전지, 뭐 바이오, 뭐 이런 데들 있고, 또 뭐 실적 좋다고 하는 데들은 보면은 뭐 하반기 때도 뭐 조선 이런 데들 있고, 뭐 화장품 쪽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내가 비비고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리십시오. 해버리시고, 지금 10월 장세에는 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괜찮은 10월 장세에서 핫한 섹터들로 다시 갈아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손실을 좀 더 빠르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도를 해보시고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가운데 더 핫하게 달궈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으셔서 그쪽에서 손실 마대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드렸고요.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마지막 랭킹쇼 오늘 주제죠.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높았던 나라들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이거 예상과 좀 달랐어요. 호주와 일본이 가장 맞아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1위는 누굴까요? 자, 지금부터 1위와 2위를 가려보겠습니다. 어딜까요? 1위는 일본! 87%입니다, 무려. 그래요. 둘 중에 예상대로인데 호주가 의외로 맞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호주도 한번 살펴보니까 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의 케이스로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네.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호주에서도. 그런데 호주에서도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국가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